예,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폭염, 40도가 넘는 극한의 폭염. 옆 나라, 이웃 나라는 지진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쇼핑몰에 갇혀있는 종업원 4명을 구조 중이지만 안전 문제로 지금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강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은 영상도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たまたま授業がお昼に早く帰ったりして終わったりしてみんなが早めにあっちとか行ってたら被害に遭ってたのかもしれないな。 잠시 보신 그대로 폭발 직전에 쇼핑몰 내에 간신히 도망간 사람들. 주변으로는 이미 희뿌연 연기가 저렇게 자욱했습니다. 폭발 이후에 쇼핑몰 내 외부는 참혹했습니다. 또 다른 곳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꺾여버린 굴뚝이 공장 부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11명이 갇혔는데요. 2명은 구조가 됐지만 심정지 상태고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의 유명 자동차 업계는 내일 모레까지 현지 생산을, 저 지역 생산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先下去，等下会有余震了。对，我怕有一阵。这边瘫下来了，城墙瘫下来。 구마모토의 주요 문화재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3대 성으로 알려진 저 17세기에 지어진 구마모토 성이요. 10년 전 강진으로 무너져서 현재까지도 성벽 보수 작업 중이었는데 다시 저렇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수백 년 역사의 신사도 이 강진을 견디지 못해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현지 교민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건들도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계속 6시간째 15분 단위로 계속 여진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에 있었을 때도 6점 몇인가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었는데 7.0은 처음이네요. 드라마 뭔가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 구마모토에서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저런 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전, 물 부족, 그리고 여진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후쿠오카 등 인근 도시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10분은 한 대씩 오고 있는데 버스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남구랑 서구에서 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물은 없어요. 물은 못 구해요, 여기서. 신칸센이 멈춰가지고 출장 온 사람들 비행기도 못 떠가지고 후쿠오카를 다 가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건 후속 강진입니다. 바로 10년 전 대지진 당시 모습으로 저 당시에 27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요. 지난 10년 전 지진과 같이 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희나구 단층대 활동으로 추정이 되죠. 前回の熊本地震の時には2日後に大きな地震、これがむしろ本震メインの揺れ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ので、今回もその可能性はゼロではありません。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일주일 안에 어제 발생한 규모 7.1과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이슈, 단연 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이번 강진, 전과 다른 지진의 양상이어서 이웃나라인 우리까지도 꽤 우려가 됩니다. 도쿄 특파를 지낸 김범석 부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계속해서 지금 여진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쿄, 일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실제로 저는 못 느껴봤는데 이 강진, 지진을 경험했을 땐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자, 일단 이번 지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방재청에 설명하는 규모 7의 지진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강한 흔들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이거는 아니지만 규모 4 정도 지진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땅이 막 상하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엘리베이터 작동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번 7.1 강진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예. 2018년 제 모습입니다. 9월에 규모 6.7의 홋카이도 지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김봉섭 부장이 현지 취재했을 때 모습이네요. 네네. 이때 이제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예. 당시에도 44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강진 발생 후에 나타나는 게 정전입니다. 저도 진짜 당황을 했는데요. 전기가 다 끊기거나 불이 안 켜지는 건 물론이고요. 전산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 말 그대로 원시 시대가 되는 거죠. 원시 시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지갑에 막 신용카드 이런 게 있었는데 자동 판매기조차 이용할 수 없어서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인 중에는 지금도 침대 밑에 현금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나 전자결제가 모두 마비가 되더라도 예. 이 현금으로 먹을거리나 생필품을 구하며 버티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거보다 더 심한데 통신까지 끊기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홋카이도 강진 당시 초반인데요, 취재 현장에서 통신이 두절돼서 완전히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정말 물 한 모금조차 구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이 강진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구마모토현 상황이 어떤지가 좀 이해가 네. 됐어요. 김범섭 부장.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지진이 그 보통의 과거에 있었던 지진과 좀 다른 양상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이 구마모토 지진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지진 피해는요, 건물 붕괴 그리고 쓰나미 이런 데서 이제 초반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진 발생 1시간 반 뒤에 가정집도 아닌 대형 쇼핑몰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기존 피해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게 지금 쇼핑몰 내부 화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구마모토 현청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예.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외부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축구장 약 17개 규모로 구마모토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어제 이 시간쯤에 20명에서 30명 정도 갇힌 것으로 알려졌고, 맞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실제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몰 측이 오늘 이제 얘기를 기자회견했는데 지진 발생 후에 고객 4,300명을 대피시켰고 그 이후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폭발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오전에 기아라 일본 관방장관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내부를 수색했을 당시에 예.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LP가스, 액화석유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저 강진으로 인해서 저 쇼핑몰도 과거의 지진 때 이후에 좀 더 튼튼하게 지었다고 했는데도 맞습니다. 네. 규모 7.1에 저렇게 속수무책이었는데 네. 저게 어쨌든 가스관이든 뭐든 건드려서 누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일단 초반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0시간 안에 지금 이제 30시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더 센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어제 지진 발생 직후부터 오늘 오후까지 여진만 200번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규모 5 전후에 비교적 세다 할 수 있는 지진이 14번이나 발생했고요. 심지어 조금 전인 8시 47분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 속보가 전해지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강진 피해가 난 구마모토 현은 10년 전에도 아까 뉴스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당시 저게 10년 전 화면 맞습니다. 이제 민가를 덮쳤고 이렇게 뭐 폭삭 주저앉은 모습이 딱 정확히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4월 14일, 2016년 4월 14일 규모 6.5의 첫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틀 뒤인 16일에 더 센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망자만 270명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지금 더 센 본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 기상청도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기상청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最大震度7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特に地震発生から2、3日程度は強い揺れをもたらす地震が発生す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ので、特に注意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러니까 불과 30분 전에 지금 규모 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고 지금 저기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10년 전 첫 지진 28시간 뒤에 더 큰 본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어제 오후 4시 30분쯤에 지진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28시간 뒤면 정확히 지금 이 시간에 네. 조금 30분 전에 규모 5가 왔고 그러면 오늘 밤 사이에 또 어떤 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면 아까 김범섭 부장이 취재하고 파악하기로는 전과 다른 지진의 양상이니까
쓰나미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쓰나미 피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실제로 어제 일보가 났을 때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일본 방재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해서 물어봤더니 10년 전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 전 강진은 지금 보시는 대로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에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자, 이번 지진은 10년 전 7.3 규모 본진 진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예. 자, 전문가들은 당시에 남은 힘이 이번 지진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남쪽 단층 구간을 우려해 왔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강력한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도 첫 강진 이후에 더 큰 본진이 남쪽에서 발생했는데 만약 이번에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쓰나미 피해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로 밤 9시 30분이 됐으니까 야 이거 큰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단 우리나라와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는 이미 일본이 약한 지진을 감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반적인 뭐 이미 불의 골이라는 그 지진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구마모토 강진 일보가 전해졌을 때 규슈 지역하고 가까운 부산 대구 쪽을 중심으로 예. 흔들림 신고가 78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죠. 자, 보니까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로 속합니다. 이번 주에만 일본뿐 아니라 대만과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도 잇따라 강진이 발생한 것으로 잠시만요. 나타납니다. 몰랐었는데 구마모토현 저 지진 전부터 저런 대만, 바누아투 이런 데 지진이 있긴 있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날짜가 촘촘하죠. 불의 고리 전역에서 지진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일본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면 한반도 지각에도 힘, 그러니까 응력이 쌓이게 되고 이 힘이 한계에 이르면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두고도 국내 지질학계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주변의 응력 환경이 변화한 영향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겠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도쿄 투파원 지낸 김범석 부장과 지금 구마모토 강진 하나하나 분석하고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